저는 모든 드라마를 챙겨보진 않지만 1화를 보면 거의 끝까지 챙겨보는 편입니다. 또 지나간 드라마를 한 번에 몰아서 보기도 하죠. 이번에는 동네 친구의 추천을 받아 보게 된 드라마입니다. 제목을 보고 영상을 누르셨을 테니 어떤 드라마인지 바로 아시겠죠? 드라마 시카고 타작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앞서 복선에 대해 잠깐 살펴봐야겠네요. 복선은 후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하는 기법입니다. 즉, 이 장면은 다음에 나올 어떤 장면을 위한 큰 그림이며 이는 복선인지 모른 채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복선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드라마의 끝을 보고 난 후에야 정확한 복선 정리가 되겠네요. 시카고 타자기는 두 개의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1930년대, 다른 하나는 현재 2017년이며 메인 사건인 현재와 알 수 없이 이어지는 전생의 사건을 적절히 병합하고 있죠. 193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2017년에서 매듭지어지는 걸로 보이며 뒷받침해주는 기본 골자로 현재 시점에서 전설과 한세주가 이어진 것은 시카고에서 배달된 타자기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일어난 사건과 현재 발생될 사건과의 연결고리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진 운명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세주와 서휘영의 직업은 작가이며 전설과 류수연은 총을 사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암시하는 운명은 꽤나 비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설이 강도를 막기 위해 총을 겨눌 때 류수연의 모습이 겹쳐지는데 그때의 모습은 눈물을 흘리며 총을 겨누는 모습이었고 6화에서는 전설의 전생에서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타자기를 치는 유진호와 서휘영의 뒷모습을 보여주죠. 왕방울 선녀는 전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망각의 강을 건널 때 이생에 미련이 있거나 집념이 남아있거나 잊지 말아야 했던 사연이 있다면 죽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기억의 찌꺼기가 남는다. 따라서 류수연이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했던 혹은 죽게 만들어야 했을 상황을 떠올려보게 하는데요. 전설이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한세주를 보며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고 하는 점을 보아 둘의 운명은 이 반대되는 입장에서 나뉘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유진호의 대사인 전생의 마지막 기억이 없다. 다른 친구들은 환생했는데 왜 나만 타자기에 남아있었는지를 알고 싶다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화해보자면 유진호는 류수연을 좋아했고 류수연이 서희영과 엮이게 되면서 친했던 친구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사이 중간에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진호는 한세주를 보며 이러니 전생에 죄 많은 인간이 작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생기지라는 말을 통해 자신이 먼저 류수연을 향한 마음을 보여줬지만 결국 서희영이 그걸 알면서도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으며 한세주가 쓰려던 소설 시카고 타자기가 과거 1930년 러브스토리 소설이었다는 점을 보면 서희영과 류수연이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는 걸 추측해 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류수연이 죽이게 됐던 사람은 서희영이지 않았을까요? 다만 유진호가 둘을 이었던 것은 전생의 기억을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으로 여겨지는데요. 과연 이들의 전생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회종시계는 전설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품이라며 등장했던 물건입니다. 산에 갔다가 눈 속에서 발견했다는 이 시계는 고장난 것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거에서 그 시계는 서희영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산에서 잃어버린 것일지 혹은 버린 것일지 아니면 중간에 제3자가 사용하던 물건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한세주가 시계를 주우니 시계가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에서 멈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전설의 시계를 볼 때 되돌아간다는 점은 그들의 운명이 처음으로 돌아가 시작한다는 것을 암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은 유진호가 총을 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결국 마지막은 총을 쏘는 자신이 될 것이기에 회종시계가 의미하는 시간의 의미도 생각해보게 되네요. 또한 회종시계는 마감을 지켜야 했던 작가 서위영에게 중요한 물건이었고, 시간을 보여주는 매개체이기에 현재와 전생, 나아가 서위영과 한세주, 류수연과 전설을 연결시켜주는 장치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계속해서 유진호가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했으며 6화에서 진짜 유령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한세주를 찾아 시카고 타자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드라마가 보여줄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마지막 장면을 암시하는 것인 만큼 드라마 후반부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협력적인 유진호가 달라진 상황을 통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유진호는 한세주와의 계약을 통해 소설을 대필해주는 대신 전설에게 접근하는 남자를 막아달라 부탁합니다. 그렇게 유진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음과 동시에 자신의 여자를 지키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간에 다시금 서위영, 현재의 한세주가 끼어있죠. 당연하다면 이상하겠지만 이러한 둘의 계약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뿌리치는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드라마로서 결국엔 소설 시카고 타자기의 내용을 본인이 완성하고 유진호의 기억을 되찾아주며 나아가 한세주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근거로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까르페 디엠의 문구가 있는데, 이는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생에 이어진 운명과 또 전생에서 파생된 현재의 운명을 뿌리치고 지금을 보여주며 드라마가 끝나지 않을까 예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왕방울 여사가 한세주에게 죽음이 자주 찾아들 팔자라 하였기에 또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 인물들이 엮일지는 지켜봐야겠는데요. 드라마 시카고 타자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끝이 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할까요?